2012년 10월 새벽, 청주의 24시간 해장국집을 찾아온 직장인 2명. 이른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영업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한참을 기다려도 직원이 주문받으러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주방 안쪽에서 일하느라고 손님이 온 걸 모르나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둘러보던 이들. 안쪽 방 한 구석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종업원을 발견합니다. 흔들어서 깨워보려는 찰나에 이불 아래와 흰 벽의 혈흔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새벽 시간 이곳에 누가 왔다 간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청주 해장국집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아우 사장님 여기 주문 좀 받으세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나올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찾아왔던 이 직장인 2분이 아유 어디 간 거야 하고 그렇게 딱 주방 쪽을 갔더니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24시간 해장국집에서 밤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2년 10월 밤에 있었던 일이고요. 청주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영업을 하는 조그만 해장국집이고 작은 데인데 이렇게 통유리여서 바깥에서 안이 다 보이는 그런 구조래요. 근데 직장인 2명이 이른 아침을 먹으려고 새벽 6시 가량에 가서 뭐 해장국 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 뭐 사장님도 안 나오니까 이렇게 어디 계신가 하고 봤는데 왜 저런 작은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안에 또 살림방처럼 이렇게 휴게실처럼 예. 쓰는 그런 그렇죠. 방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종업원이 누워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무시나 피곤해서? 라고 가만히 보니까 바닥에 피가 흥건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또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숨진 피해자 같은 경우는 62세 여성이고요. 그냥 저 해장국집 종업원이고 주변에 원한 관계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특이한 점이 방어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들어있는 새 그대로 공격을 당해서 목숨을 잃은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을 할 틈도 없이. 네. 그냥 저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냥 누군가가 흉기로 공격을 한 거였어요. 자, 누군가 방에 있는 종업원을 살해하고 달아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때 현장 상태는 어땠어요? 24시간 해장국집이라면 뭐 밤사이 손님들은 계속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랬을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는 굉장히 좀 작은 규모의 통창 유리창이 있는 그런 해장국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뒷마당 쪽으로 빠지는 그 뒷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요. 테이블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는 손님이 이 뭔가 밥을 먹은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처 치우지 못한 거죠. 종업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보고 경찰이 추리한 내용인데요. 범인은 일단 당당하게 가게 문으로 들어왔다가 가게 문으로 빠져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게의 마지막 손님이었다. 이렇게 추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시 이 가게에 텔레비전도 켜져 있었고요. 또 피해자가 누워있던 곳에는 전기장판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좀 되돌려보자면 새벽 시간에 손님 한 명이 와서 종업원이 해장국을 내줬고 먹는 사이에 방에 들어가서 TV를 보면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그런 피해자를 뒤에서 급습했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미처 치우지 못한 그 테이블 위에 어떤 흔적이 있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보통 우리가요, 이 먹튀 사건 전해드리면서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뭐 지문, 그렇죠. 그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침이나 이런 게 묻어 있으면 DNA, 네. 예, 그걸로 하면 금방 이때도 2012년입니다. DNA 기술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뭘 먹고 갔던 손님이 마지막 용의자라면 DNA 찾기는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DNA를 찾기 위해서 어떤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것 같은데 뭔가 음식을 먹은 흔적과 반찬의 흔적은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뚝배기 같은 게 있으면 거기 떠먹기 때문에 DNA 침 같은 게 묻어 있을 수 있는데 뚝배기가 지금 없었고요. 도둑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공깃밥 그릇도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주를 먹었던 것 같아요. 소주병도 없고요. 또 수조와 물소금이 있으면 그 안에 침이라든지 뭐 어떤 뭐 땀 같은 걸로 혹시나 또 가능한데 그런 담배꽁초 등등 모든 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남은 거는 그냥 먹다 남은 음식하고 그런 그릇 정도밖에 없고 거기서 DNA를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 그래도 좀 또 다시 좀 전 화면을 다시 보여주면 다시 한번 좀 보죠. 뭐 하나가 지금 남아 있어요. 뭐요? 저쪽에 보이는데요. 깍두기를 먹다가 베어 문 흔적이 남은 게 있습니다. 이빨로 이제 치아 흔적이죠. 깍두기 나오죠. 깍두기를 이제 배에 먹은 그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고 뭐 타액이 당연히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경찰은 DNA를 다행히도 채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깍두기를 베어면 저건 또 치우지 않았던 걸까요? 어쨌든 저렇게 범행 현장이 식당이었다 보니까 자, 요즘 식당들 2012년이라고 하지만 그때도 CCTV는 달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CCTV가 있어서 이제 이 CCTV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 나가는데 그 CCTV를 보게 되니까 새벽 4시 51분에 한 손님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 해장국 소주를 갖다 주문하고 카운터 서랍을 쓱 당겨보는 그 모습도 그대로 찍혔는데요. 한 1시간 반 정도 식사를 하니까 사실 이게 24시간이니까 이 종업원 같은 경우는 쉬러 들어갔던 거고 그 이후에 바지 주머니에서 조용히 장갑을 꺼내서 끼더니 흉기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종업원을 살해하고 이 거스름돈 모아두는 이 서랍에서 돈을 훔쳐서 빠져나가는 그 어떤 모습이 찍혔는데 예.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20만 원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하하. 결국은 이제 이 목적이 이거는 그 금전이었구나. 그리고 난 이후에 테이블 위에 있는 수저라든가 밥그릇, 술병, 잔반 등을 싹 다 그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들고 왔는데 그 안에 이제 쓸어 담아서 나갔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자기 그 치연이라든가 이 DNA가 묻은 저 깍두기를 갖다가 그대로 놔뒀는가 이게 아주 결정적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물수건으로도 싹 닦았는데 이건 사람을 살해하고 난 뒤에 이게 24시간이니까 바깥에 또 손님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경향이 없어서 그 결정적인 깍두기 조각을 갖다 놔둔 것 같은데 이 모습만 보게 된다면 우리가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전과자의 소행이 확실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진짜 이 비닐봉지를 가져와서 저렇게 뭐 흔적을 남기지 않게끔 다 쓸어 담을 정도의 이렇게 완전 범죄를 꿈꿨다면 이게 뭐 정말 처음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행 저지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 전적이 있었을 것인데 자 그렇게 테이블을 치웠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깍두기에 이 치아의 흔적이 있었고 DNA가 당연히 묻어 있었고 CCTV로 지금 뭐 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잡는 거 시간 문제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지문이 남아있을 것을 사실 기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범행 직전에 장갑을 꼈으니까요. 집기들은 챙겼어도 이렇게 저렇게 만진 테이블이나 서랍들은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랍 열어볼 때도 이렇게 손끝만 사용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을 손끝을 써서 만졌기 때문에 지문이 하나도 남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 심지어는요, TV 채널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손끝을 이용해서 누른 바람에 그곳에도 지문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 열고 들어올 때도 아마 손잡이를 잡고 들어왔을 텐데 그때도 이렇게 소매를 늘려서요, 손을 덮은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문에도 지문이 남지 않았고요. DNA가 있긴 하지만요, 이게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있을 때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DNA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인을 못 잡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CCTV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당일에 하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화면 식별이 잘 안 됐고요. 유일하게 아주 희미하게 잡힌 모습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왔구나 정도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날도 가랑비가 사실 적게 오다 많이 오다를 반복했는데 그러니까 그 자전거 탄 모습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인근에 사는 주민이어서 비가 적게 올 때 자전거를 타고 후다닥 왔다는 그런 정도구나라는 정도만 추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사건 이틀 만에 공개 수배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면 경찰로서는 상당히 빠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정말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당시 배포됐던 수배 전단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인근 남성이었습니다. 자,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을까요? 네, 살인 사건이 났으니까 주변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변에서 다른 뼈해장국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결정적인 제보를 했습니다. 뼈해장국 사장님. 예, 또 여기도 뼈해장국인 거예요. 예. 그 사장님이 저 사람 우리 집에도 몇 번 다녀갔던 사람이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경찰이 근데 아니 손님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확신을 하냐라고 그렇죠. 하니까 어. 내가 살다 장사하다가 그렇게 뼈해장국에는 뼈를 깨끗하게 발라먹는 사람은 처음 봐서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또 저 사람이 외상을 했답니다. 근데 외상 장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장부. 장부에 자전거 9,000원. 아까 지금 자전거 타고 갔다 그랬잖아요. 자전거. 이 사람이 늘 자전거를 타고 와서 특징을 자전거라고 적었고 9,000원이 이제 소주하고 해장국 먹은 게 9,000원이었다라고 하고 이 사장님에 따르면 40대 남성이고 굉장히 남루한 차림새에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이렇게까지 진술해 줬습니다. 와, 근데 정말 이 뼈해장국
사장님 눈썰미가 이게 보통이 아니셨던 거. 특히나 아무리 뭐 이 뼈에 붙은 살을 잘 발라 먹는다고 해도 교수님 그냥 뭐 그러려니 하지 말이죠. 저 사람 야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신다는 게 말이죠. 글쎄요, 그분이 이제 그 장사를 하시면서 아주 좀 특이한 사람으로 인식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 과학적인 증거를 그 기초로 해서 범인을 검거할 수밖에 없는데 이 DNA 아까 이게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예. DNA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용의자가 뭐 DNA 자신의 DNA를 국가에다가 이렇게 뭔가 제출을 해가지고 대조를 할 수 있으면은 뭔가 금방 잡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YSTR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염색체 분석인데요. 이 성씨 분석을 하는 거예요. 성씨라는 게 이 김씨냐, 박씨냐, 이씨냐 이런 건데 그것은 뭐냐면 이 남성만을 통해서 유전되는 Y 염색체를 통해서 이 성씨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성을 갖다가 그대로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온 사람이 박씨, 김씨, 이씨면은 정말 대한민국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현씨로 나타났습니다. 예, 희성 아닙니까? 희성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뼈를 깨끗하게 발라먹는 현씨. 그 사람이 와. 적어도 이 범인의 확실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범주가 조금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니 근데 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현시성을 가지신 분들은 좀 불쾌하실 수 있는데 자, 아무튼 당시엔 말이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현씨다. 야, 이 정말 뭐니까 YSTR 기법. 이거 정말 자, 그렇다면 그렇죠. 확 좁혀지지 않습니까? 많이 줄어들죠. 뭐 박씨, 김씨면 안 돼요. 예. 현씨라는 게 엄청 큰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결정적인 제보가 한 통 더 전화가 옵니다. 또 미용실에서 이 사람의 눈매나 입 모양 비슷한 사람을 봤다. 귀 모양 비슷한 사람 봤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고요. 이 얘기를 이제 PC방 하는 남편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제보 전달을 보고. 그 남편이 그 손님 누군지 안다. 이 사람 PC방에 10시간씩 죽치고 산다. 명절에 어디 안 내려가더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정보를 좀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성이 현씨였던 겁니다. 와, 저 지금 소름. 와. 오. 아니, 양 변호사님, 아까 그 뼈 해장국 사장님. 네. 뭐 이렇게 그냥 잘 이렇게 확 발라 먹는다. 이것도 저는 좀 놀라웠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PC방. PC방. 아유, 한 번 오면 그냥 10시간 넘게 죽치고 있는 저 사람. 와, 정말 이분들이 거의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결정적인 제보 그리고 이제 도움을 주신 거고요. 이 PC방 사장님을 통해서 확인한 인적사항은 68년생 남성이었습니다. 68년생. 바로 어디 사는지 주거지까지 파악을 해서 경찰이 갔는데 마침 집에는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웃 주민이 이 사람 뭐 계속 집에 머물다가 가스 충전소에서 취직해서 나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여주니까 이 사람 현 씨 맞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아는 게 아니라 범행 당시 입었던 상의 그러니까 혈흔이 남아있는 상의를 찾았습니다. 야, 진짜 이게 저 좀 잡아주세요. 아까 이자연 기자가 설명했다시피 지문을 남지 않기 위해서 요 진짜 손끝으로 뭘 이렇게 딱 하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성공했죠. 하지만 지가 아무리 이렇게 날고 뛰어봤자 결국 이렇게 기술 앞에서는 항복해야죠. 네,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조사받는 도중에요. 담배 한 대만 달라고 하더니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범행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테니까 살해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발 범행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본인이 건강도 안 좋고 또 경제 상황도 안 좋아서 극단 선택을 시도하려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기를 들고 집을 나섰던 건데 가기 전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어야겠다 싶어서 해장국집에 들어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종업원이었던 피해자가 오래 드실 거냐, 왜 이렇게 오래 드시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바람에 격분해서 살해했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합니다. 교수님 진짜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고 그렇죠. 그 사람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뭔가 이유는 돼야 되는데 오래 계실 거냐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빈정거린다고 살해했다. 그거는 뭐 어떤 이유가 안 되고요.
자기 이제 처음에 우발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들어올 때부터 지문 안 남기려고 그러니까요. 손 그렇게 하고 장갑 준비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준비해온 비닐 그 봉지에다가 다 쓸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발이 아니고 계획이고요. 또 이제 이 사람을 보니까 게임 중독으로 이 생활비를 탕진하고 상당히 생활고에 시달렸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아니 20만 원 때문에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살해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20만 원을 보고 사람을 살해한 게 아니라 살해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돈을 보니까 20만 원이 됐다. 아. 심지어는 뭐 몇천 원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이 사람 주장을 뭐 이해해 주려고 해도 극단 선택을 하고 흉기를 들고 나간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거기서 돈을 왜 훔치느냐. 예? 일단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래 드실 거예요? 이게 박 변호사님. 네. 식당 가서 좀 오래 드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분 나쁘세요? 아니요, 기분 안 나빠요. 자, 그러면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간 과연 어떤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까? 자, 살인을 했는데 강도의 기회에 살인하면 다 강도살인죄가 성립합니다. 강도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2개의 형이 있는데요. 뭐 감경은 가능합니다. 자, 1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밥 먹기 위해서 음식점에 들렀다. 이거는 비상식적 변명이다라고 이런 것도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혐의 사실은 인정이 된다고 해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랑 피고인 둘 다 항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형이 무거운 징역 22년을 선고를 했고 상고심에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 체포 당시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예. 2012년 사건. 저 당시는 뭐 코로나 시국도 아니었는데도 저렇게 또 마스크까지 씌워가지고 얼굴을 꽁꽁 숨겨주고 있었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